전세 사기 피해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요? 아사지 미디어 조선혜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정치 얘기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웬 부동산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희 매체에 분야가 따로 없어서요. 창간하고 첫 기사도 부동산 기사였습니다. 1가구,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저희 보도 이후로 다들 아시는 종합일간지에서 다 받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게 생각했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전세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보가 들어왔어요. 제가 늘 신뢰하고 존경하는 장석호 공인중개사님 말씀 주신 게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 전세나 월세를 알아봐야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 전월세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혹시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대출을 많이 받아서 보증금을 못 돌려주고 집이 경매, 공매에 넘어가면 이건 전세 사기인 거고요. 근데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그 사정상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보증금이 많이 물려 있으면 뒤에 다시 설명드릴 건데 그래서 그거를 아는 게 좀 핵심인데 현행법상 지금은 공인중개사분도 그 한눈에 알 수 있는 게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법을 개정해보자 라는 제안을 하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집주인이 막 과다하게 대출을 받아서 여러 가지 건물을 사요. 그래서 은행에 그 근저당이 많이 잡혀있는 상황이 되면 건물이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세입자한테 돈을 돌려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근저당 액수는 그 등기 떼면 나옵니다. 근데 보증금 총액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 법을 바꿔서 근저당이 지금 얼마인지 알 수 있고 전세 보증금까지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하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게 왜 서류상으로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면 그 읍면동 주민센터랑 출장소에서 뗄 수 있는 전입세대 확인서라는 게 있어요. 거기 전입 일자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세입자 수가 나와요. 그런데 이분들이 보증금 얼마로 계약을 했는지가 안 나오는 거죠, 여기에. 그러면 뭘 떼야 되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 부여기관이 작성한 확정일자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정일자 부여기관이라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주민센터도 될 수 있고 또 설명을 드리면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그리고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 공증사무소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세입자분과 계약한 아마 공인중개사분이시겠죠. 그분이 확정일자를 공증인에게 뗐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공증사무소에서 그거를 작성을 한 건데 그러면 공증사무소에서만 이걸 떼줄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딘지 어떻게 아냐고요. 지금 내가 계약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전 세입자가 어느 공증사무소에서 이거를 작성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물어볼 수도 없고 물어보는 것밖에 답이 없는데 안 가르쳐주면 그만인 거죠. 그래서
근데 또 재밌는 건 확정 일자 부여 기관이라는 게 되게 많은데 그거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주체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 곳에서 확정 일자를 부여를 하더라도 그 확정 일자 부를 관리하는 그 주체가 따로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는 거야. 그래서 지방법원에서 뗐다면 지방법원까지 가야 되고 기타 등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일 때는 그 공증인을 직접 찾아가서 주세요. 확정일자부 주세요. 그래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 장석호 공인중개사님은 주민등록법과 공인중개사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확정일자부는 뿔뿔이 흩어져 있어 발급받기 어려운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즉시 출력 가능한 전입세대 확인서에 보증금 액수도 기재를 한다면 세입자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꾸면 좋은가? 주민등록법 제29조의 2 제1항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대주와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하 전입세대 확인서를 세대주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 그리고 차임, 그러니까 월세나 전세, 월세인 거죠. 및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하 전입세대 확인서로 바꾸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입세대 확인서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항목을 더 구체화해서 추가를 하자라는 건데 그러면 이게 또 세입자분들끼리 저 사람은 전세 나보다 싸네? 어떻게 된 거지? 라고 그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라이버시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까지 고려를 하면 차임은 제외하고 보증금만 이걸 추가를 하면 어떻겠냐라고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고치면 공인중개사법, 임대차보호법도 따라서 관련된 항목들을 개정을 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세입자분들이 근저당 등기 나오는 거 그리고 전입세대 확인서 맞죠? 를 떼서 보증금 이 집에 걸려있는 보증금이 다 얼마인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갑자기 왜 꺼냈냐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달 18일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구제책이라고 그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최우선 변제, 은행보다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기준을 좀 바꾸겠다라고 한 거예요. 설명하자면 좀 복잡한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였냐면 지금은 그 소액 임차인이라는 기준이 은행이 건물의 이제 근저당을 처음 설정한 그 날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이 소액 임차인의 기준 금액이 다 달라요. 그 집값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집값이 오르는 거에 따라서 한 2, 3년마다 개정을 해서 그 시행령 안에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있는데 그러면은 그 과거일수록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들어온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더 높을 거잖아요. 그래서 근저당이 옛날에 설정이 됐어. 그러면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꾸자라고 국정위원회가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 이걸 임대차 계약 시점으로 바꾸자라고 그 과제를 추진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도 조금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 금액에 맞춰서 소액 임차인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선순위 처음 먼저 들어온 임차인은 이전보다 약간의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구조로 된다고 해서 약간의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다 따질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그냥 보증금 총액이 얼마인지 먼저 들어온 세입자건 이후에 들어온 세입자건 누구나 서류를 떼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그러니까 계약 그 여부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근본적인 해법 아니겠냐라는 이제 취지로 얘기를 주신 거죠, 전문가분들이. 조정훈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 님도 전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보증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무분별하게 공개가 되면 세입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공인중개사만 발급할 수 있게 하거나 임대인이 의무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그 보증금 총액이 지금 거의 알아보기 힘들게 깜깜이로 현재는 임대인한테 그냥 물어보거나 전입세대 확인서를 떼서 세입자가 몇 명인데 보증금이 대충 이 정도겠거나 하고 이제 유출을 하는 방법밖에는 사실은 없거든요. 이거를 개선을 한다면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사실 서로 세입자들끼리 그 해당 건물에 있는 세입자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왜 이 가격에 들어왔지? 라고 하면서 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전세 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는 이제 서로가 좀 법이 개정이 돼서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 실행이 되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후에는 큰 반감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전세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들이 쭉쭉쭉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근본적인 사실 실행이 어느 정도 될지는 좀 의문입니다. 굉장히 많은 법을 건드려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저항이 임대인 차원에서도 저항이 좀 있을 수 있는 방안이라서 하지만 꾸준히 설득해서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